활용 이제 본격적으로 리눅스를 좀 사용해 볼 텐데요. 쉘 한번 읽어보고 오셨죠? 뭐 그렇게 길게 뭐 그렇게 깊게 읽어보라고 얘기는 하진 안 드렸는데 그냥 뭐 어떤 거다라고만 설명을 제가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아까 계속 얘기했었던 게 유틸리티 안에 뭐 하나 커널 안에 OS 안에 뭐 하드웨어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대체 커널을 먹고 쉘은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냐면 그 또 사이에 또 있는 그런 유기적인 뭔가 이게 공통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운영체제는 그냥 윈도우라고 그냥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내가 실행을 하면 윈도우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내 화면이 뜨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OS 같은 것들은 OS 자체는 그냥 그 하드웨어를 얼마나 잘 돌아가게끔 다루게끔 하는 그런 것들로 돼 있고, 사용자 자체는 사실은 이 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넣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쉘 안에서 실행이 되고 쉘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커널이랑 해서 커널은 또 하드웨어랑 통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에 결국에는 그 안에 다리 역할을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받아주는, 그러니까 명령을 했을 때 결과를 리턴해주는, 지금 터미널에서 할 수 있는 하는 작업들이 모두 이런 작업들을 지금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쉘 위에서 내가 명령을 주고 그 명령에 따른 하드웨어의 반응과 커널의 반응에 따른 결과를 리턴받는 그런 터미널 작업들을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위에서 올려서 사용하는 게 쉘입니다. 쉘.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띵킹을 하고 좀 하자면 쉘이라는 게 리눅스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커널이 밑에 깔려 있고 위에 사용자가 있는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면 다 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윈도우에서도 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CLI, GUI 이런 인터페이스 자체가 쉘 자체가 리눅스에도 있고 윈도우에서도 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CMD나 같은 것도 이제 커맨드 라인 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파워쉘이라고도 쉘이랑 붙은 게 있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리눅스에서는 배시가 이제 좀 유명하죠. 배시라는 게 이제 그래서 배시가 이제 꽤 많이 나오고 G쉘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쉘 형태가 이 형태죠. 보통 나오는 형태가 이 형태죠. 근데 제가 보여드렸던 형태는 좀 다르죠. 제가 이 형태로 보여드렸던 거는 이게 좀 다른데 이게 좀 G쉘에서 테마를 입힌 거예요. 좀 제대로 써보이고 싶어서 테마를 입혔고, 커서가 위에는 표시가 되고 아래에 커서 내려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테마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데 보통 G쉘이랑 뭐 이제 G쉘을 좀 테마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오마이 G쉘이라고 나오고, 어그노스터 테마라 이런 거 적용을 하면 조금 더 좀 보기 이쁘게, 솔직히 뭐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지만 좀 이쁘게 나오면서 약간 경로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은 이제 그거 브랜치도 옆에 다 뜨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G쉘은 약간 이런 쪽으로 테마 같은 것도 지원을 좀 설치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쓰이고요.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 다른 쉘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쉘에서 결국 뭐가 있냐면 그 배시에서만 전용으로 되는 명령어도 있고 뭐 쉘마다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 달라서 거기서 실행이 되는 다른 독립적인 또 편한 명령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쉘마다 그렇게 좀 달라서 이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제 쉘도 이제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OS 위에서 터미널을 킬 때 다른 베이스적인 쉘을 바꾸게 되면 또 다른 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 저는 G쉘로 돼 있고 보통의 이제 배시 쉘로 돼 있는데 다른 걸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설치를 뭐 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도 이제 GUI 환경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분투에서 그놈이라 지놈이라고 해서 우분투 직접 설치를 하게 되면 우분투 화면이 이제 뭐 주황 색깔 GUI 화면 있잖아요. 그게 지놈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에도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윈도우 하시는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르고 프로세스 보시면 익스플로러라고 있습니다. 그거 종료하면 마우스도 다 없어져요.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GUI 환경을 하는 쉘. 나의 입력을 받고 이렇게 막 그렇게 뭐 폴더가 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웃풋을 보여주는 그런 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쉘이라는 개념이
뭔가 이제 그런 리눅스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 윈도우에서도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환경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은데 이거는 다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하나하나 다 할까라고 생각했어요. 다 하면 집에 못 가겠죠. 안 되겠죠. 다 이제 빨리 퇴근하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그냥 보면서 어떤 것들을 이게 어떤 거다 그냥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떨 때 쓴다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필기를 하시는 분은 이런 거는 이럴 때 쓰는구나, 이거는 이럴 때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기억해두다 적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굳이 제가 가운데 몇 개 모아놨어요.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래도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인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기본적인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클리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비워놓고 새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위에는 다 있거든요. 그냥 뭐냐면 화면 크기의 길이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위에 사실 다 있어요. 그래서 클리어라고 해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죠. 뭐 ls 막 쳐보시고 클리어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러울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먼저 나오는 게 ls. 되게 정말 기본적이죠. 뭐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뭐 ls가 뭐 있는지. ls 리스트라고 해요. ls가 리스트의 약자라서 지금 나온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을 ls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에는 제일 많이 쓰는 거 리스트, l의 약자라고 해서 그거를 좀 더 잘 보여주는 이거예요. 이런 과정이고요. 각각의 뭔지 설명해 드리면 여기가 이제 그거 권한. 이 파일의 권한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 파일을 누군가가 사용할지, 누가 액세스를 할지, 누가 리드를 할지를 다 표현하는 건데 자세한 건 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하드링크 개수라고 알겠는데 정확하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링크라고 해서 바로가기 연결되어 있는 링크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쪽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내 계정이 뭐죠? 우분투잖아요. 그리고 우분투에 현재 여기는 사용자, 그러니까 이거의 소유주예요. 이 파일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구의 소유인가? 그래서 이 파일은 현재 내 우분투의 계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분투의 계정으로 요새국이 돼 있고 이거는 그룹이라고 해서 사용자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룹과 사용자는 또 뒤에 계정 설명도 있거든요. 거기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 이거는 그거 용량, 바이트 수를 나타낸 거고요. 얘는 타임,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 이거 뭐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ls라고 하고 막 ls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a라는 게로 이제 숨긴 것도 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a라는 게 그 숨긴 파일을 표시하는 건데 사실은 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만약에 그냥 점을 해가지고 파일을 하나 터치를 하는 게 그냥 파일 하나 생성하는 거예요. 뭐 바꾸면 생성하는 건데 그냥 점을 찍고 그냥 ASF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해놓으면은 안 보여요. 그냥 숨긴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점이 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숨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점에 있는 파일까지 다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T를 제가 넣었는데 T가 아마 시간 순일 거예요. 맞죠? 네. ls-lt가 보통 t가 a랑 l이랑 a이고 l이고 t를 같이 하는 게 이제 시간 순으로 정렬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것도 돼요. l도 돼요. l 우분투에서 아마 보통 되는 것 같아. l도 되고요. ll도 돼요. 이게 뭐냐면 우분투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약간 별명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여기에 나온 건데 알리아스라고 있거든요. 자, 이 알리아스를 한번 쳐볼게요. alias예요. 알리아스. 이게 뭐냐면 내가 명령을 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를 다 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지금 아까 말했던 L과 LL을 이렇게 그냥 지정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L만 쳐도 이게 실행이 되고 L만 쳐도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컬러가 잘 나오는 것도 컬러고 오토로 이제 LS를 그냥 알리아스로 해버려서 그래요. 잘 나오게끔.
일반적으로 이거 컬러를 쓰지 않으면 LS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컬러 오토라는 이거를 지금 알리아스로 해서 그걸 지정해 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뭐 해가지고 좀 더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게 하자 일을. 그런 걸로 알리아스를 더 해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우분투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모든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저에서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지 잘 모르겠지만 깃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써서 그런지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냥 알아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CD에 1, 2, 3, 4, 5, 6, 7, 8, 9를 그냥 CD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 폴더, 이전 폴더, 이전 폴더예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그 다시 돌아가기 너무 귀찮으니까 세 번째 이전 폴더는 뭘까?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리아스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잠깐만 해보면 그냥 2를 누르면 두 번째 가는 걸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알리아스로 되게 간편하게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내가 명령을 알고 있으면 그냥 미리 저장해 뒀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알리아스를 등록하는 법은 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 파일을 옮기고 싶습니다. MV, move의 약자예요. MV라고 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MV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소스랑 타겟,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 그리고 바꿀 것 하면 돼요. MV는 이동도 되지만 이름 바꾸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바꾼다는 거죠. 일단 아무거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부터 합시다. 터치라는 것도 먼저 해봅시다. 터치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L 다시 눌러봤을 때 테스트가 나오죠. 이거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이에요. 그냥 만든 겁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옮기려고 좀 해봅시다. 단지 그냥 테스트를 이름만 바꾸려면은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이 파일이 바뀌어요. 이 파일 바뀝니다. MV로. 네. 그리고 이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폴더로 이동이 가능한데, 폴더는 또 어떻게 만드느냐? make directory mkdir이라고 해서 make 디렉토리를 해서 이름을 쓰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디렉토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mv를 해가지고 내 1, 2, 3을 현재 폴더인 tt에 런데, 이것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점이 현재 폴더를 의미합니다. 점이 상대적으로 현재 폴더 안에 있는 tt, 지금 이거죠. 현재 이 폴더의 경로에 있는 tt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자. 이거 헤드가 안에 될 겁니다. 그래서 1, 2, 3을 이렇게 옮기면은 1, 2, 3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change directory cd라고 합니다. change directory cd에서 tt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LS를 또 누르게 되면은 옮겨지는 거죠. 자, 지금 명령어가 되게 많이 나왔죠. 한 번에 명령어가 5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약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씩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CD를 하고요. 다음 뒤에 상위 폴더로 가는 게 점 2개입니다. 그러면 뒤로 가게 돼요. 또 아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전 폴더로 가는 것도 있어요. 아까 있었던 폴더, 그게 이거 하이픈 하면은 아까 있었던 폴더로 다시 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점 하나, 점 2개가, 점은 현재 폴더, 점 2개는 그 상위 폴더, 네, 그 위에 상위 폴더고, 이걸 하면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폴더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복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현재 폴더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 2, 3을 복사를 할 거예요. cp, 카피입니다. 카피 1, 2, 3을 하고 뭐 4, 5, 6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복사를 하게 되죠. cp도 마찬가지로 mv처럼 경로를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편의상 현재 폴더에 있는 것만 했는데, 현재 폴더에서 다른 폴더에 있는 걸로 직접 경로로 가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경로를 어떻게 하느냐? 경로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로 설정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
자, cd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치면 홈 폴더로 돌아옵니다. 홈의 폴더가 어디냐면 지금 내가 처음 켰을 때 맨 하는 폴더. 그래서 완전히 기본적으로 내 폴더로 들어올 때, 홈 폴더로 올 때는 그냥 cd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치지 않고. 그러면 홈 폴더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경로로 가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 경로하고 절대 경로가 있습니다. 자, 상대 경로는 뭐고 대체 절대 경로는 뭐냐? 상대 경로는 뭐냐면 현재 폴더에서 어디로 가는 거. 그게 상대요. 현재 폴더 혹은 현재 그 위치에서 기준으로 어떻게 가는 것.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게 너무 멀리 있으면 상대 경로로 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너무 멀리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바에는 현재 아까 처음에 현재 폴더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pwd 하면은 홈의 우분투라고 절대적인 경로가 나오게 되죠. 홈의 우분투. 그러면 현재 이 pwd에 있는 거를 dd였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절대적으로 어디에서나 이렇게 써도 들어갈 수 있는 절대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폴더가 위치에 따라서 하게 되면 상대 경로로 쓰면 되게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나 써도 이 폴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상대 경로, 절대 경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 경로가 좋은 데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나 어떤 파일을 참조를 해야 되는데 내 폴더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상위 폴더에만 있을 때는 상대 경로가 되게 편해요. 근데 절대 경로를 뭐 그걸로 하게 된다면 만약에 엄청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서 그걸 다 쳐야겠죠. 네, 그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고 싶습니다. 자, TT 아까 그 했던 파일로 그냥 아까 터치를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파일로 가겠습니다. 파일에서 RM, remove의 약자입니다. RM. 파일을 삭제할 거예요. 1, 2, 3.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RM은 뭐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리눅스는 지우면 그냥 지워진 거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RM을 할 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워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지우는 건 위험하니까 i라는 명령어를 같이 파라미터로 같이 쓰면 지워도 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울래 하면 하면 지워져요. 이 i라고 하면 지워집니다. 자, 근데 mkdir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mkdir을 다시 해서 뭐 아무거나 폴더는 지워지지 않아요. 안 돼요. 폴더는 지워질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제가 그냥 간혹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러냐면 약간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RM으로 다 지웠다가 뭐 명령 하나 잘못 쓰면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디렉토리는 안전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지울 수 있습니다. RM F force 강제로 지우자 할 수 있는데 이지 디렉토리라고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R이란 걸 또 리커시브라고 해서 이것도 RF를 넣어야 돼요. R과 F를 동시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rm-rf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정말 강력하지만 정말 위험한, 동시에 위험한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쓸 때도 나중에 쉘 스크립트 같은 걸 또 해볼 텐데 rm 명령어를 쉘 스크립트를 했을 때 정말 엄청난 이제 그게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가 경로하면 잘못해가지고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아이 같이 물어봐도 돼, 물어보는 것도 써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거의 기본, 그러니까 파일을 이동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터치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TOP. 이거는 내 컴퓨터에 현재 돌아가는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퍼센티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TOP가 아마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지금 CPU 몇 퍼 얼마나 쓰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되게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거 끄는 방법은 Q를 누르면 돼요. Q 누르면 됩니다. 그럼 꺼져요. 보기 불편하잖아요. HTOP라고 있어서 이걸 누르면 좀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 HTOP는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그 보일 때 APT라고 해서 패키지 관리 툴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 더 드릴게요. 그걸로 다시 설치를 하면 됩니다.
HTOP 이걸로 현재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구르고 있는지, 이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구르고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가 많이 적고 있는지 이런 좀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보고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Q로 누르면 꺼지고요. PS, HTOP나 TOP도 이런 거 사용량으로 나오지만 그냥 간단하게 프로세스의 약자입니다.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되게 더 자세하게 나오게 하려면은 PSEF라고 하면 되게 많잖아요. 이거까지는 다 보통 보지는 않고요. PS AUX라고 하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PS는 이거는 되게 세세하게 보통 볼 때 많이 보고 PS는 사실 뭘 보냐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바로 이게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꺼야 되거나 되게 잘 꺼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너무 무한루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이걸 꺼야 될 때는 PS로 이런 PID를 확인한 다음에 이걸 끌 때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다소 보여드릴게요. 이건 또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DF 디스크 뭐였더라 이게? 아무튼 디스크 정보를 다 보여줘요. 현재 지금 8 이게 뭐냐면 NVMe로 돼 있죠? 8기가 아까 그때 8기가였죠? 그래서 현재 지금 21%가 쓰이고 있어요. 8기가가 21%가 현재 디스크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고 있고 남은 게 63 이렇고 되게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스템적으로 쓰이는 그런 마운트되는 디스크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높은 것들 이것들이 자기가 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루트 지금 마운트 온 돼 있죠? 여기 루트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보통 자기의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DF를 볼 때는 그냥 내가 이제 인스턴스 같은 거를 했는데 용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혹은 이게 갑자기 꺼지거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할 때 보통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이제 하는데 왜냐면 사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컴퓨터 들어가서 C 드라이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찾아봐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DF라는 명령어가 있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들이 좀 더 들어가면 또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DU라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지금 CD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까 만든 것들도 보이긴 할 텐데 지금 그 파일들이 용량을 얼마나 차지하고 이제 트리로 다 나오게 됩니다. 각각이 이 안에 지금 현재 폴더 안에서 이거는 현재 폴더 자체는 136바이트를 가지고 있고 얘들 다 몇 바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나오는 뭐 그런 DU라고 있고 그래서 여기 옵션이 더 들어가는데 전체 나오는구나 이거. 숨긴 파일까지 다 나오게 하고 아마 이게 디스크 용량, 네 맞아요. 디스크 용량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 같은 거 볼 때 데이터가 실제로 지금 뭐 얼마나 이제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파일이 얼마나 용량을 차지하고 그냥 단차로 보려면 DU를 쓰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닥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LS로 그냥 확인을 하지 그닥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나오긴 하니까. 그래서 find를 하면 되게 뭐가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find는 현재 여기서 다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폴더에서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 트리로 전부 검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보일 텐데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릴 텐데 그래서 그랩이라고 이제 손잡이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 손잡이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런 아웃풋 여기서 필요한 원하는 그 스트링에 있는 거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온 것들에서 찾을 수 있어요. find 하고 이런 그랩을 통해서 어디 위치에 이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막 다 나올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것들까지 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과정은 사실 관련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각 명령어마다. 어떤 파라미터를 쓰냐에 따라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보여드리진 않았거든요, 절대.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를
알고 가셔야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런 개념에서 좀 더 확장해서 쓸 수 없을까를 생각하고 검색을 해서 확인하고 그걸로 이제 배워가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 다 알기에는 너무 주입식으로 하게 되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약간 대부분 다 해봤는데 나머지는 다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명령어들이 솔직히 말해서 알면 다행인데 되게 보면 난잡한 것들이 뭐 이해가 안 돼, 그 기억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써야 되지? 솔직히 검색을 하면 되지만 원래 리눅스에서는 이걸 그런 검색조차 조금 귀찮다면은 man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man은 매뉴얼의 약자입니다. 매뉴얼의 약자고 어떤 명령어든지 그냥 아무거나 해보세요. man하고 ls를 하면 ls 관련된 매뉴얼이 나옵니다. 예. ls가 뭔지 리스트 디렉토리 컨텐츠라고 딱 나와 있고 밑에를 쫙 보면은 파라미터들이 다 있어요. 예. 검색이 귀찮고 영어가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뭐 다른 것도 해도 상관없어요. 예, 다 나올 겁니다. Search for files in director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계층적으로 다 일일이 확인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읽는 것보다 블로그 읽는 게 더 훨씬 설명이 잘 돼 있긴 해요. 근데 급할 때는 어떤 말인지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럴 때는 찾아볼 수 있겠죠. 위치. 제가 꼭 강의를 하면 이 명령어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위치. 뭐냐면 지금 ls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ls가 이렇게 지금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데 어떤 원리로 실행이 되는지를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실행이 안 돼요. 모르니까. 그쵸? 근데 ls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 몰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내가 그럼 예를 들어서 HGMYHJ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 안에 심어놨는데 그걸 실행을 어떻게 할까? 지금 이런 식으로 ls를 쓰는 것처럼 실행을 어떻게 할까? 되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다른 환경 변수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지금 이 현재 된 명령어가 대체 어디 있는 건지 이 커맨드가 대체 어디서 실행이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치고요. 명령어를 하면 여기 있다라고 표시를 해줘요. 네. 이거는 나중에 환경 변수를 이해할 때 나중에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자체가 돌아가는 이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제 보여드린 예제 파이썬 제가 했잖아요. 파이썬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를 해보면 근데 파이썬이 없고 파이썬 3이 있죠. 이게 이 버전이 깔려있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분투 여기 AWS에서 주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깔려있지 않고 파이썬 3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 3가 유저 빈에 있는 파이썬 3에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위치라는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파이썬으로 머신러닝을 해보시거나 여러 가지 개발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가상 환경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가상 환경이 대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릴 때가 가끔씩 있어요. 대체 내가 실행하는 파이썬에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실행해야 되는 환경이 어디고 이걸 어디서 실행이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실행했는데 안 돼요. 막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위치 명령어를 통해서 이게 대체 어디서 발생을 한 거고 어디 있는 건지 실제로 내가 실행하는 명령어가 어디 위치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아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헷갈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치라는 명령어를 잘 사용을 하게 돼요. 위치로 만약에 이상한 거 뭐 없는 명령어를 쓰면은 모른다고 나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도 되게 많이 쓰고 중요한 그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테일인데요. 자, 아까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게 테일이라는 명령어의 기본적인 내용은 문서의 끝자락을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테일을 제가 왜 넣었냐 보실게요. 지금
터미널 세션을 하나 더 열 거예요. 지금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CMD 창을 하나 더 여시고, 그 다음에 맥 사용자분들은 터미널을 하나 더 여실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접속을 하세요. 그러면 창이 하나 더 열립니다. 두 개를 쓸 거예요. 네, 이렇게 세션 두 개를 열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열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작업도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두 개를 여는 경우도 있고, 이 관련 툴도 있습니다. 뭐 티벅스나 스크린이나 같은 그런 툴도 있고, 네, 이렇게 많이 열어서 사용을 합니다. 뭐냐면 자,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터치라고. 뭐 아무 때나 어디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터치라고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면 생성이 돼 있겠죠. 똑같은 거니까. 네, 똑같은 거니까 생성이 돼 있겠죠. 자, 근데 테스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캐시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뭘 좀 넣어볼 거예요. 뭐 아무거나 좀 넣을 건데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echo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echo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echo라는 명령어로 뭐 이렇게 아무거나 치면은 그냥 메아리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입력한 걸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게 echo라는 명령어예요. 자, 나중에 또 설명 더 드리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보내라고 해서 화살표를 이거 뭐냐 이 기호 보이나? 그러니까 이제 괄호 기호 오른쪽으로 가는 괄호 기호를 하고 지금 여기 테스트라는 현재 폴더 테스트라는 걸 보내면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테스트를 다시 실행하면은 3411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다이렉션이라고 해서 출력에 대한 것들을 다시 보내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코라고 해서 현재 지금 3411을 하게 되면 1311을 하게 되면 출력이 나오죠. 이것들을 출력을 여기다 띄우지 말고 파일로 보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311도 아까 3411이 없어졌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게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덮어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두 개를 쓰면은 아마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tail이란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ail을 지금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echo 뭐 아무거나 해가지고 추가를 해서 테스트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그러면 다시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다 추가가 되겠죠? 이걸 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좀 많이 해볼게요.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파일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예.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테일을 하게 되면 테일은 뒤에 끝자락을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게 꽤 많으면 테일이 잘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걸 보는데 지금 안에 자료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이러면 잘려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잘려서 나오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테일은 사실 그냥 보게 되면은 뭐 그냥 이렇게 끝에만 좀 보는 걸로 보이지만 이걸 어디서 활용하냐면 -F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그냥 이렇게 그냥 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떠 있죠.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제가 왼쪽에서 켰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에코로 이렇게 합니다. 왼쪽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이 되죠. 내가 어떤 다른 서비스에서 얘를 변형을 시키는 거를 이 파일에서 tail f라는 파라미터를 명령어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쓰이냐?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다른 걸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왜 테일을 제가 이렇게 하냐면, 저는 이제 데이터를 하고, 이제 머신러닝을 하고, 그런 로그를 같은 걸 이제 많이 보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로그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 경로에 나오는 아웃풋 자체를 파일로 그냥 출력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그에서 돌아가서 이런 나오는 보통 로그가 표준 출력, 여기 출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서 그걸 봐도 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죠. 항상 그거 모니터만 쳐다볼 수는 없고 일단은 그냥 파일로 다 넣은 다음에 나중에 그냥 한 번에 나중에 분석할 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럴 때 그냥 출력 자체를 그냥 파일로 그냥 로그로 빼버리고 나중에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백그라운드로 돌아와 있는 것들을 파일로 그냥 로그로 뺀 다음에 로그만 쳐다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현재 폴더 자체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의 이제 나중에 뭐 그 쉘 스크립트로 이제 이거를 파이썬이나 혹은 뭐 다른 걸 실행을 하고 아웃풋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다른 이상한 파일로 빼면 그건 그대로 실행이 되고 이건 이대로 그냥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 혹은 이 로그가 이렇게 잘 쌓이고 있구나. 나중에 확인할 때도 이 로그가 이렇게 됐어가지고 문제가 오류가 있을 때 이런 오류가 생겼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컴퓨터적으로 사실 어떤 뭐 개발을 하게 되면 로고 같은 건 내부적으로 또 하기도 해요. 그게 훨씬 어떻게 보면 맞는데 근데 이제 미처 그냥 파일로 핸들러 하는 로그를 굳이 놓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안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확인하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드리고자 골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명령어 지금 많이 썼잖아요. 근데 명령어가 되게 지금 한 번에 하나씩 쓰는 게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쓰기 너무 귀찮아서 한 번에 그냥 쓸 거예요. 그래서 세미콜론이라는 걸 할 건데, 네, 명령어를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내가 이제 알고 있으면 그냥 명령어를 계속 그냥 해가지고 계속 그냥 두 번, 세 번 실행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명령어 엔터 하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쓰고 엔터 한번 하고 다 되게끔 하고 싶어요. 자, 예시가 있죠?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런 거는 이제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꺼져요. 컨트롤 C를 누르면 꺼지고, 그리고 아까 PS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프로세스가 되어 있나? PSEF로 밑에 끝까지 가시면 테일이 되고 있는 이게 명령어가 보이는데 지금 잘라서 안 보이네. 네, 이렇게 막 볼 수는 있습니다. 테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자, 이 명령어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단 지금까지 한 거를 make 디렉토리를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라는 make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현재 테스트를 만들었으니 터치로 해서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데 그 테스트 안에 있는 example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테스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테스트 안에 example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example 안에 있는 CP를 복사해서 현재 폴더 CP example로 만드는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거를 따라해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막 됩니다. 그냥 한 줄 하고 싶은 그런. 예. 근데 이거는 개인차마다 다른 게 저는 그냥 한 번에 하나 치는 게 더 좋거든요. 상황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귀찮다, 한 줄을 다 치고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싹 치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중간에 얘가 안 됐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얘가 오류가 나거나 뭔가 신텍스 에러가 떠가지고 뭐 제대로 못 쳐갖고 제대로 안 됐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뒤에까지 다 돼요. 이 명령어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순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다 되게끔 그냥 생각해가지고 돌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이거를 만약에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되면 다행인데 근데 뭔가 이제 그 중간 단위에서 이게 뭔가 뭐 이렇게 에러가 나거나 신텍스 에러가 나거나 이렇게 안 되면은 안 되는데 뒤에 거가 다 돼버려요. 근데 이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알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를,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이제 귀차니즘 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좀 그런 위험성이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2번과 3번의 예제는 뭐냐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걸 보고 싶은 거고요. 밑에는 신텍스 에러가 저런 건 명령은 없으니까. 근데 저게 실행이 되다 하더라도 에코 BB도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있습니다. 엔드랑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를 한번 무슨 차이인지를 그냥 한번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다 해보시면은 어떤 경우일 때 실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엔드 같은 경우는 동시에 그냥 실행이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네, 한 개만 실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실행이 성공했기 때문에 뒤에는 굳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되죠. 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면은 앞서 실행을 못 해가지고 뒤에도 그냥 실행이 안 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A를 했는데 실패를 했으니까 BB가 실행이 됐죠. 그래서 엔드 어왈의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런 명령어들을 보고 아, 얘가 뭔가 이런 걸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명령어 여러 개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두 개를 써요. 사실 이거를 정말 한 줄로 그냥 다 하고 싶거나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두 개를 다 보고 안전하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또 보통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명령어 실행했는데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결국은 아까 말했던 이제 그랩을 말하는 파이프로 만들어진 그랩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자, 지금은 다중 명령어가 이제 세미콜론이랑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명령어를 조합해서 쓰는데 이제 이거는 같이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명령어들이고 이거는 파이프라고 해서 아까 보셨듯이 내가 원하는 결과만 보고 싶을 때 현재 지금 내가 표준 출력에서 나왔던 이 결과에 대해서 2차적으로 그냥 좀 더 이제 분석을 하거나 좀 검색을 해가지고 하고 싶을 때 이제 파이프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온 결과를 가질 바탕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그거 있죠? 그 뭐였지? 파일 find 하고 원하는 걸 검색할 때. 그래서 find라는 어떤 명령어에 나온 결과들 중에서 그것들 중에서 필요한 결과를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프 같은 걸로. 그래서 파이프는 그렇게 사용이 돼요. 파이프는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ls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ls 자체가 여러 가지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래프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해보시면은 이제 ls로 이제 그래프로 테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올 거예요. 없으면. 자, v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테스트를 제외하라는 소리예요. 테스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테스트라는 의미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여달라 하는 게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캣의 텍스트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거 텍스트 파일이 제가 URL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텍스트를 만드는 게 힘들어서 지금 필요한 텍스트를 제가 URL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해가지고 자, 이게 순서가 많이 꼬이긴 했는데 그 뭐 아무런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VI라는 걸 해볼 겁니다. 편집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VI라고 해서 터미널 내에서 텍스트를 편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SS라고 지금 만드는 아무건 파일을 VI라는 편집기를 실행을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데 한번 나중에 복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VI라는 걸 써볼게요. 자, 방법이 인서트 모드라고 해서 I를 누르면 인서트라는 게 밑에 나와요. 자, VI 다 켜셨죠? 나오시죠? 네. 그래서 아까 복사했던 거를 그냥 복사를 합시다. 그러면은 이러면 이렇게 딱 뜨고요. ESC를 누르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 밑에 없어지면서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을 어떻게 하냐? ESC를 누르면 밑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이 상황에서 세미콜론 말고 콜론 그거를 하게 되면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커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W 누르고 엔터. 그러면 위튼이 나옵니다. 위튼 써졌다. 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콜론을 하고 Q를 할게요. 그럼 꺼져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로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그래프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그걸 좀 테스트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텍스트 파일 그래가지고 캐시라고 이렇게 파일을 보고 그래프로 WAR 워닝 이 관련된 내용만 뺄 거예요. 자, 근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다운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운표를 새로 해주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폰트가 좀 그래가지고 이게 폰트가 조금 다른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자,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내가 만든 SS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워닝이 어디 있었는지 이렇게 번호랑 같이 뜹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랩이라는 거는 그랩에서 이렇게 원하는 파일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텍스트 추출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뺄 수 있고 그리고 n이라는 파라미터가 넘버링을 표시하는 거예요. n을 빼면 옆에 넘버링이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28번 주의 줄에 워닝이 있고 34번 주의 줄에 워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로그라는 특성상 이제 그런 워닝이나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것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랩을 제가 이제 아까 V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랩도 명령어가 너무 많아요. 그 파라미터 명령어가 되게 많고 그리고 관련해서 뭐 진짜 정규식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이름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식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정규식을 쓴 그런 파라미터도 따로 있어요. 정규식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로그를 이제 알면 알수록 이제 필요한 것들만 추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로그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로그라는 프로그램 파일이 나중에 현업으로 가시면은 정말 진짜 큰 폴더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 못 봐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빼거나 정규식으로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때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좀 나와버렸는데 디스크립션, 네, 리다이렉션을 말하는 거예요.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요 할 때 리다이렉션을 말하는 거예요.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PSEF가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세스를 전부 다 보여주었던 그런 거였고 그거를 그냥 현재 파일 프로세스 리스트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리다이렉션으로 그냥 파일을 빼는 겁니다. 결국 리다이렉션이 하고자 하는 것은 표준으로 나온 거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게 표준 출력이라고 해요. 그걸 표준 출력에서 나온 거를 파일로 옮긴다의 의미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는 이제 추가 위에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저장됐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덮어 써질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를 가게 되면은 밑에다가 바로 추가를 하는 거죠. 위에 거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추가를 합니다. 뭐 오른쪽은 그냥 뭐 제가 아무데나 쓴 그냥 파일이에요. 파일을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아까 위에서라는 이제 연장인데요. 그런 텍스트 파일에 있었던 오류 메시지를 그냥 내가 원하는 로고로 뺀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로고를 빼서 내 그냥 워닝 정보만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일에서 나오는 그런 파일들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제 기준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다른 뭐 중요한 사실 AWK라고 해서 또 이제 중요한 좀 다른 것도 있는데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게 그래서 어떤 태스크이냐에 따라서도 이 명령을 잘 쓰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PSEF에서 프로세스 아이디가만 다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프로세스 아이디만. 이거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프로세스 아이디가 뭐냐면 보통 이겁니다. 저 두 번째 있는 거. 프로세스 아이디. 내가 이 아이디가 뭔지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이 줄만 가지고 싶을 때
네, AWK는 그 줄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영역에 있는 거를 다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WK가 사실은 이걸 할까 말까 그냥 그러니까 보여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굳이 처음에부터 할 필요는 없는데 EF라는 그래서 프로세스를 불러오고 AWK가 영어 뭐 A랑 W랑 K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프린트에 달러에 2라는 거는 두 번째 있는 그거를 그냥 가져오겠다는 뜻이고요. 프린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따옴표를 꼭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LS도 LS의 리스트를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LS 전체 이제 리스트에는 권한들이 다 있잖아요. 그 권한만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AWK가 그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문법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괄호를 열고 프린트에 달러를 넣은 다음에 이게 그거 저기 작은 따옴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해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때 좀 더 해봐도 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그럴 일이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테이블 이제 그 CSV 같은 파일을 같이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컬럼별로 이제 뭔가를 그걸 가지고 싶을 때는 이렇게 써도 좋겠죠. 컬럼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쓸 수도 좋겠죠. 자,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션이라는 걸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번호를 이해하는 데 대해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해서 0번, 1번, 2번으로 나눠지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0번은 표준 입출력, 그러니까 입력, 그러니까 0번이라는 곳에 입력을 한다 이런 그거를 표시하는 숫자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입출력 자체를 C 언어 같은 거 하면 리턴하고 0, 1, 2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마 그래서 0, 1, 2가 그거를 이제 입출력에다 뭘 리턴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스탠다드 아웃풋,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서 그 에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로 표기한 건데 이게 그냥 뭘 의미하냐면 지금 3번을 볼게요. 3번 에러 스크립트라고 일을 돼 있는데 에러 스크립트는 그냥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평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뭐 일반적인 로그가 나올 수도 있고 에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문은 그냥 아웃풋으로 보내고 에러는 에러를 빼라. 그럴 때 에러는 뭐고 1은 뭐냐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을 해볼게요. 자, 왼쪽은 뭐 없는 거, 뭐 이상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커맨드 앞번 쓰는데 자, 지금 에러가 떴어요, 지금. 근데 에러인데 표준에 떴죠. 근데 1번이라는 건 뭐냐면 표준 입출력이래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에러 테스트에 따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에러기 때문에 에러가 나와가지고 굳이 에러가 들어가지 않아요. 1번에서 나오는 것들이 없으니까 에러는 2번에서 나왔고 표준 입출력은 1번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거 하게 되면요 표준에 아무것도 안 떴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 이번에 에러를 그냥 테스트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지금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에러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 나왔어 이제 발생한 에러를 그냥 이쪽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나오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1번, 2번에 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표준 입출력에도 이거 관련해서는 되게 복잡한 식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루진 않고 찾아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저는 근데 사실은 0, 1, 2 이런 걸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예. VI가 왜냐면 터미널에서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편집기라서 나노 같은 것도 있고 나노라는 것도 있고 한데 VI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VI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터미널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냥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커맨드 모드, 에디터 모드, 라스트 라인 모드라고 있는데 아까 해봤죠?
커맨드 모드는 ESC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로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는 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뭐 어떤 입력이나 이런 걸 불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문서를 수정하거나 지우거나 라인을 없애버리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커맨드 모드예요. 그리고 에디터 모드는 시작할 때 제가 I를 누르라고 했죠. 네, 인서트 모드라고 해서 내가 표준으로 나온 표준 입력, 그러니까 키보드로 나온 입력을 여기로 넣겠다 라고 시작할 때 I를 눌러서 인서트 모드가 뜨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입력을 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예전에는 이 방향키라는 게 방향키가 예전에 표준 키보드가 아니었어서 그 저기 보시면은 에디터 모드에서는 이제 그게 안 돼요. 이게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ESC 커맨드를 누르고 HJKL이 방향키라서 네, 그걸로 움직였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화살표가 다 이제 표준이 돼가지고 걔네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VI를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그냥 VI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지금이 아무것도 안 떠 있으니까 커맨드 모드겠죠. I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거나 쳐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원래는 이게 화살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ESC 누르고 HL 누르고 JK 이렇게 했었어요. HL로 이렇게 커서를 이동시켜야 했었는데 요새는 화살표로 다 되죠 그냥.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가 여기가 커맨드 모드, 그 다음에 I를 누르면 인서트 모드 이렇게 되죠. A를 눌러도 돼요. 근데 되게 조금 몇 번째 줄 이런 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커맨드 모드 아까 콜론 했었죠. 콜론을 하시고 set nu를 할 겁니다. set number. 그러면 숫자가 생겨요. 라인 단위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디폴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VI를 쓸 때 디폴트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나와요. 자꾸 제가 검색을 해보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필요시 때마다 이제 다 검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약간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자, set number가 됐고 그 다음에 삭제. 그래서 이렇게 ESC 커맨드 모드 상태에서 라인 단위를 지우는 방법 D 그러면 라인을 하나를 지웁니다. 근데 이 DD 명령어는요 지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잘라내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P가 페이스트죠. P가 뭐냐면 페이스트 약자인데 P를 누르면 다시 나와요. 네, 그래서 DD를 해서 잘라내고 P로 다시 위에 가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커맨드 모드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DD는 라인만 하잖아요. 근데 D 하고 한 번 누르고 2번 하고 엔터를 하면은 다시 지워지긴 하는데 D 하고 숫자를 넣으면 D 라인 기준으로 밑에서 몇 번까지 더 지워버려요. 숫자를 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두 줄까지 하기도 하고 아마 이게 0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을 누르면 두 줄이 되고 네, 2를 누르면 세 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이 7개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 다 없애고 P 누르면 계속 그냥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라인 단위로 지울 수 있고 그렇게 다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 커서가 끝에 있잖아요. 왼쪽에.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다시 가야 되게 귀찮아요. 그러면 커맨드 모드에서 Shift 4 그러니까 달러 하면 끝으로 갑니다. 그냥.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엔터 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기능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편한 사람은 편하겠지만 저는 워드가 더 편해요. 사실은 워드가 더 편하고 파이참이 더 편하고 VS 코드가 더 편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원격으로 그 컴퓨터에 있는 텍스트를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그게 큰 장점이죠. 사실은 IDE가 제일 좋습니다. IDE가 짱입니다. 사실. Q에 그리고 저장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종료를 해야 될 때 보통 Q를 하면 저장이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컨티뉴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느낌표를 넣으면 이제 강제 종료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저장 없이 그게 실행이 돼요. 이렇게